분들만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호를 기다리라고 서 있었는데, 그때도 옆에 한 8명? 10명?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서 있었다? 근데 옆을 딱 봤는데 8명, 10명 그 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이제 앞으로 빼고 있더라고. 근데 뭔가 그게 좀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웃기더라고. 얘처럼. G는 목의 앞쪽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목젖 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고 목의 뒤쪽에 있는 근육이 길어지면서 목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해. 그냥 목이 거북이하다는 거 아니야? 뭐 그치. 속에서 이제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화면들을 볼 때 화면이 우리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보다 좀 아래쪽에서 화면을 보다 보니까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그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지. 거북목은 크게 내 개인적으로 이제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목 자체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 지금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놨는데 요 위에 네모랑 아래 네모가 이제 관절이야. 뼈, 척추라고 생각을 하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는 게 있어. 이 디스크가 아래쪽이랑 앞쪽이, 목의 앞쪽이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디스크 쪽에서 오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통증이 발생해서 목 자체에서 오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신체가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머리가 이제 거북목은 이제 머리가 앞쪽으로 빠지게 되지. 이제 앞쪽으로 빠지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잖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 사실 넘어지면 아프지. 아프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등 쪽이랑 이런 쪽이 뒤쪽으로 빠지게 돼.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 상태로 오랫동안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거북목이 생길 것처럼 등이랑 허리도 같이 구부러지게 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되면 목에서 오는 통증처럼 허리나 이런 쪽에 있는 디스크들도 압박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걸음걸이도 바뀌기 때문에 뭐 무릎이나 발목의 관절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긴 한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선생님도 최근에 이제 자세 교정을 따로 받고 있어. 근데 1회 비용이 얼마라고? 88,000원. 1회 비용이 88,000원이래. 1회 비용이 88,000원이야. 이거 엄청 비싸잖아. 근데 애초에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돈을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학교 앞에 있는 마카롱이 몇 개야. 근데 이런 것처럼 거북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애초에 거북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겼을 때는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지.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 판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교정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이제 장소로 옮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이런 거북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는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병만 있으면은 체크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방에 있는 벽 쪽으로 일단 가서 한번 서볼까? 자, 지금 여기 이 학교는 좀 벽들이 되게 울퉁불퉁해가지고 이제 이거 매끈한 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 자, 일단 편하게 벽 쪽에 신체 등 전쪽 입만 벌리면 전체를 이제 붙여볼게.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한 발씩 앞으로 빼볼게. 이렇게 빼서 등을 다시 이렇게 전체를 붙여보면 이런 자세가 나올 거야. 이런 자세에서 이제 이 뒤통수가 벽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통해서 거북목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 날개뼈랑 등을 편안하게 붙인 상태에서 고개를
턱을 이제 살짝만 몸 쪽으로 당겨주고, 이때 이제 나 거북목 되게 싫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에 힘을 줘서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검사하는 의미가 없고,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뒤통수가 벽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진짜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이 뒤통수가 아마 벽에 닿을 텐데, 벽에 닿거나 손가락 2마디 정도가 이 사이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거북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고기가 이렇게 너무 나와서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간다거나 손가락 4-5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하면 본인이 좀 거북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러한 진단 외에도 이거는 자가진단법이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진단법이고, 좀 더 거북목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이 있어.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목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머리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면 머리 바로 밑에 있는 뼈와 그리고 이 어깨에 붙어있는 이쪽에 있는 목뼈의 위치를 보고 이 가로폭이 몇 센치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거북목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만 알아두고, 만약에 자기가 평소에 어깨가 많이 결린다거나 목에 이제 통증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병원을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든 간에 검사를 받을 때는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가지의 검사를 교차해서 검증을 하는 게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가락을 통해서 FHL이라고 이제 발가락을 통해서 거북목을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제 맨발인 상태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이 엄지발가락의 아래쪽 요 동그란 넓적한 부분 있지, 요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뒤로 당겨주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잡았을 때 이 발가락이 뒤로 당겨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거북목 하나만의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 거북목 때문에 발생할 수는 있지만 거북목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만약에 발가락이 뒤로 굽혀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신체 여러 부분에서 이제 불균형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지금까지 거북목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인, 그리고 어떤 통증,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에서 배워봤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이 거북목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오늘 알려준 스트레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목의 앞쪽과 살짝 이 대각선에 있는 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목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 다음에 목의 옆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이렇게 3가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턱을 옆으로 돌렸을 때 튀어나와 있는 이 근육, 이 부분을 먼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할게. 자, 이거는 양손을 한쪽 쇄골을 먼저 눌러주면 돼. 그 눌러준 상태에서 이 대각선 위쪽에 어떤 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턱을 그쪽으로 살짝 돌려주는 거야. 들어주는 거야. 왼쪽 위 대각선으로. 자, 이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턱만 이쪽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들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연습이니까 한번 10초만 살짝 해볼게. 눌러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이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날 거야.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를 해주면 되는데, 이거 실시하는 영상은 여기 옆에 별도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동작에 맞춰서 이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뒷목. 목의 뒤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인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많이 하는 깍지를 끼고 이제 머리를 앞쪽으로 내려주는 이런 스트레칭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줄게. 이번에 하는 스트레칭은 깍지를 낀 다음에 뒤통수에 그대로 갖다 대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때 이 턱을 살짝 아래로 편하게 내려준 상태로 뒤통수는 뒤쪽으로, 그리고 양손은 뒤통수가 더 이상 뒤로 가지 못하도록 앞으로 밀어주면 돼. 그래서 뒤통수를 뒤쪽으로, 그리고 팔은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천천히 늘어나면서 좀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한번 8초만 같이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주고 천천히 자세를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옆쪽을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했던 것처럼 오른쪽 팔로 왼쪽 옆 통수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면 돼. 이쪽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시선을 대각선 위쪽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로 이렇게 당겨줄 거야. 자, 이것도 10초만 같이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금 전 이 동작을 할 때 반대쪽 손을 뒷짐을 지거나 어디 아래쪽을, 의자 아래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더 커지니까, 혹시라도 이게 자극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옆에 있는 동영상에서 이 방금 알려줬던 이런 스트레칭들을 총 3세트씩 반복을 해볼 건데, 한번 제자리에 앉은 상태로 지금 오전 내내 수업을 듣느라고 좀 여러분들 많이 피로한 상태니까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보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보자.